선생님 요즘에 잘 안 보이시더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고 또 이런 숨은 또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려고 그랬었군요. 좋습니다. 아니,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그래도 학생들에게 네.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많이도 어려워하는 물리학을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 지도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2022는 대학 입시에서 과탐 반영이 예년과 좀 달라졌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나 이제 2022 학년도부터는 사탐과 과탐의 경계가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 네네. 무너졌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좀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벅차고 힘들다고 해서 아예 나 과탐하지 말고 사탐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A유형의 대학 가려면 반드시 과탐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유념을 좀 해야 되고요. 또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대학이에요. 그죠? 2까지 필수로 지정을 한 대학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자기가 가는 지원을 할 대학을 미리 이제 대학 요강을 알아본 다음에 나는 뭐 과탐을 해야지, 투도 해야지, 아니면 뭐 사탐도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이긴 하죠. 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한 것이 좀 자신에게 양분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가 공대나 또는 자연과학대 지원할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과탐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공대의 꽃이 뭡니까? 물리 아닙니까? 물리를 선택하는 것이 또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일단 2015 교육과정 물리학 1은 3개의 커다란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단원의 제목을 보면 물리학 1, 2가 너무 비슷한 그죠?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자, 물리학 1은 대부분 어떤 개념 중심이라고 하면 물리학 2는 물리 1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좀 더 고급스러운 물리학 2만의 그런 언어나 표현들로 또 설명되어 있고, 쌤도 아주 부티나게, 그죠? 부티나게 그 부분을 이제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어려움을 느끼는, 그리고 특히 상위권을 변별하는 이 킬러 문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2020 대수능에서는 역학적 평형. 이게 물리학 2로 갔어요. 싫어. 주지 저는 마. 아주 살 것 같아요. 아니야, 주지 마. 킬러 문제는 여러분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에는 어떠한 킬러 문항이 어떻게 나올 건가 사실 좀 두근두근 하거든요. 20번 문항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물리학 1에서도 출제가 되는 개념이고요. 2021학년도 모평 19번 문항을 보면 전기력 합성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 문항이죠. 수능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전, 역시 그 소재로는 새로 도입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도입이 됐는데, 요 20번 문제의 6월 모평만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중력의 크기와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것으로부터 용수철, 상수값을 추론을 해내야 되고, 이유형 경우에 그림이 4개나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예. 정말 싫어하는. 보통 가하고 나 2개만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와. 이 경우는 가나 다 라까지 이제 출제가 된 경우고, 네. 우리가 지난 교육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고려해야 될 항목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킬러 문제 물리 2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물선 운동, 또 전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입자의 충돌인데, 이 충돌 파트가 다 이제 물리학 1으로 건너가서 충돌은 없고요. 근데 사실 물리학 2에서 충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2차원 공간에서 맞아요. 하니까 더 너무너무 그랬던 것 어려웠어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물리학 1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작년 20번 문제는 연력학 1법칙인데 그것도 이제 물리학 1으로 넘어갔죠. 그냥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 또 물리학 1도 건네보냈어요. 네. 그 얘기는 교육과정을 흔들면서, 제 느낌은 그래요. 교육과정을 흔들면서 이제 새로운 2015 교육과정이야 라고는 했지만, 사실 물리라는 틀 안에서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원수만 했을 바꾸는? 뿐이에요. 그냥 우리 학생들은
뭐 물리학 1을 또는 물리학 2를 그 전에 물리 1, 물리 2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동요받지 말고 EBS 선생님들이 안내해주는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안내해주는 대로 잘 안내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문제 풀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적응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는 6월 모평에서는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9월 모평밖에 안 봐서 보면 18번 문제로 전자기도 문제,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과 계산식을 푸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19번 문제는 아까 전에 받지 말아야 할 역학적 평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역학적 네. 평형 문제는 심플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그 싹 이렇게 가면을 쓴 그런 여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9월 모평의 전자기후도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다른 1번 영역과 2번 영역을 제시하고 거기에 또 반원 코일을 한 바퀴 뺑그르르 돌리는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20번 문제 포물선 문제는 어떤 수학적인 이해, 해석, 작도. 의외로 이 물리학 2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요소를 너무나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물리학 2를 공부할 때 그런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사실은 1등급을 받거나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휴, 수학을 잘하셨군요, 선생님. 그럼요. 저 수학교육과 관련했다고. 근데 여기서 물리학 1은 이제 많은 질문이 수학을 못하는데 물리학 1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물리학 1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물리학 1은 그 수학이 아니라 그냥 사칙연산. 사칙연산. 예, 그것만 대수, 갖고도 대수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것만으로도 물리학 1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발을 빼시면 여러분 물리학 2도 그냥 더하기 빼기입니다. 루트가 좀 나와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물리학 1, 2, 특히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는 저도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EBS에서 또 여러분들의 수능을 돕기 위한 그 커리큘럼을 연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맨 먼저 입문 과정이죠. 기출의 미래, 수능 개념, 개념 완성 이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강좌가 많아서 그냥 EBS만 가지고 또 학교 수업과 EBS만 가지고도 충분히 1등급 만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 연계 교재로 수능 특강,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라고 해서 또 일선 학교에서도 좋네요. 예, 수업 시간에 수능 특강 교재를 많이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거든요. 또 마지막에 이제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는 뭐 학평이나 모평 같은 건 전부 다 우리 해설하고 있고 또 수능 완성도 연계 교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물리학 일단은 개념이죠. 개념. 네, 모든 과목에서 개념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개념만 외운다고 해서 사실 물리 문제가 그냥 풀리는 건 아니죠. 그러면 개념이 중요합니까? 공식이 중요합니까? 개념이 먼저이고 공식을 이해해야 되는 단계, 공식을 이해하는 단계까지도 저는 개념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개념,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학생들은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차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 속에 공식이 들어있는 거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역시 대EBS 강사. 그리고 이제 개념하고 공식을 정말 잘 외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물리학의 공식이 엄청 많잖아요. 역학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될까? 맞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공식만 외우고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문제 풀면서 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한 바퀴만 돌면 제자리에서 돌거든요. 근데 두 바퀴가 같이 돌면 앞으로 쭉쭉쭉 전진할 수 있듯이 열심히 선생님들 믿고 따라온다면 충분히 물리학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능 스타트를 위한 첫 단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잡으러 가야 되겠죠? 물리학 1은 제가 하고 있는 만만한 물리학 1
물리학2는 생초보 물리학2. 여러분 물리학원 몰라도 와서 수강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명쾌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022 수능 개념에서 만나요. 만나요.